이번에 방금 메일이 왔네요. 뭐 영상 찍고 있었는데 메일이 와서 바로 답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노부팀장님. 저는 현재 27살 고졸인 백수입니다. 현재 저는 음악을 하다가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혀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팀노바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IT 관련해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고등학생 때 흥미가 생겨 C언어 책을 들여다본 거 말고는 무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노바에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보고 들은 후 꽤나 큰 믿음이 생겨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지금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 후에 학사 편입으로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과 팀노바에서 배우는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바로 팀노바에 들어가서 실력을 쌓은 후에 취업하면서 학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석사 과정까지 밟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쪽 분야에서 실력주의라 하더라도 아직 사회에선 고졸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조금 망설임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 차이겠지만 제가 아는 것이 많이 없는지라 학위의 중요성이 실제 취업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학사를 취득 후에 학사 편입으로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는 일단 취업을 바로 하세요. 고졸이든 뭐든 일단 취업을 바로 하시고, 이게 팀노바 시나리오가 껴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요. 일단 팀노바에서는 제가 고졸이라도 정말 잘 만들어놔서 제가 딱 봤을 때 얘가 취업할 수 있겠다, 그거를 딱 만들어요. 애초에 그런 수준을 만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 모든 고졸들한테 정말 무책임하게 너 그냥 고졸이어도 상관없어, IT 업계는 그냥 괜찮아 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꼭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거든요. 막 이렇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졸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어떤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잘 이렇게 연봉도 세게 못 부르고 그런 되게 안타까운 분도 봤고요. 그런 여러 사람을 봤을 때 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서 괜찮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팀노바에 들어오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제가 딱 보고 된다 안 된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친구 실력이 업계에서 먹힌다 안 먹힌다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키워줬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일단 취업부터 하시는 걸 추천해요. 취업부터 하시고, 연봉은 그래도 막 일반 학사들처럼 막 이렇게 더 세게 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것도 정말 케바케라 유정이 같이 고졸인데 사천대 초반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팀노바는 진짜 고졸들이 정말 그 시네탑인가 그 만화 보면 비선별 인원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뭔가 대박 터진 애들 보면 고졸들이 많아요. 팀노바에서 약간 고졸 전문학원 같은 느낌이 있어. 진짜 있어요. 건용이도 막 1년도 안 돼가지고 연봉 5천대 초반까지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저도 믿기가 힘든 그런, 그러니까 연봉 인증을 진짜 보기 전엔 저도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초봉으로는 저는 고졸이 4천대 초반으로 간 거는 사실 유정이 보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네가 4천대 초반으로 보내본 적이 없는데 왜 얘를 4천대 초반으로 보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고졸들을 그렇게 보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딱 봐도 내가 뽑아도 얘는 4천에 뽑겠다 막 이런 거 있죠. 4천에 뭐 4,200 뭐 4,400 이렇게 줘도 전혀 상관없겠다 뭐 이런 느낌 있죠. 그 정도 줘도 전혀 상관이 없겠다 느낌이 딱 들었어요. 유정이는 제가 딱 보고 알아요. 얘는 이래요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알아요. 당연히 알죠. 내가 업계에서 몇 년 있었는데. 업계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안 해보고 막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졸마다 케이박해요. 그리고 3천대 초반으로 너는 해도 3천대 초반 일단 진짜 그거 해도 잘 들어간 거다 이런 친구가 있고요.
그래서 고졸들이 3천대 초반에서 4천대 초반까지 있는데 유정이가 맥시멈이고, 일단은 취업을 해서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디지털 대학교나 막 이렇게 하면서 학사 따는 건 어떨까요?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 개인이 본인의 플랜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지금 일단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음악 하다가 여기 오신 거면, 제가 음악 쪽을 저도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저도 음악 쪽 나름 알긴 아는데, 뭐 이렇게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압니다. 조금 아는데, 그쪽 이제 정서상 사용하는 이제 연산이,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음악을 잘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 정서상 약간 사용하는 이제 체계가 조금 달라요. 약간 감성적인 이런 어떤 감정적이고 이제 느낌적인 일보다는 이게 기술적인, 이렇게 딱딱 분석해서 딱딱 떨어져야 되는 그런 수학적 연산까지도 다 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오반 것 같아요. 일단 팀노바를 온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팀노바에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받겠다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저희가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돼서 이쪽에서 온다면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걸 걱정하셔야지, 그 이유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중졸은 아직 여기 와본 적이 없어서, 중졸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고졸들, 보통 보편적으로 고졸들이 제일 많죠.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저학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학력들이, 그 고졸들이 이제 팀노바에서 보는 제일 저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는 크게 문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취업 다 시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졸자 이미지에 대한 신경 쓰시는 것보다 개발을 존나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그런 꼬리표 좋은 글씨 뭐 누가 뭐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본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쨌든 뭐 왜 안 갔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게 최적일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개발자인가 아니면 음악을 좀 더 해서 더 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인가, 이거에서도 사실 아직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팀노바에 오시면 고졸들이도 전 취업 보장을 합니다. 취업 보장하고,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봤을 때 고졸들 평균 연봉 되게 높아요. 최소 3,500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3,400 수준? 그리고 보통 진짜 고졸들도 잘 돼요. 팀노바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한 명이라도 지금 수료자들 지금 내가 취업 안 시킨 애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저는 직접 수료 취소가 되거나 그런 정말 크리티컬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다 약속시키고 다 취업시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잘하는 개발자는 잘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그냥 디지털 대학교 다니시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그냥 주입식으로 알려드리면, 일단은 고졸 이 상태로 그냥 구직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회사들은요, 개발자에 대한 존중이 있고 실력만 보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덜 봐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구직시킨 상철이 같은 경우도 고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하는 연봉 받았고요. 1시간 근무 시간도 적고 연봉도 3천대 중반이에요. 네, 이런 친구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제가 힘들게 가르치긴 한 친구 중 한 명이긴 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정말 괜찮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에 뭐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 아니요. 이 친구 막 음식점에서 서빙도 많이 하고요. 이 친구도 뭐 호프 같은 데서 이제 맥주 서빙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해냈죠. 지금은 전문가 소리 들으면서 자주 이제 사무실 놀러 옵니다. 그래서 자기 작업 공부, 지금도 졸업하고도 회사 가서도 와서 남는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하는 모습이, 저는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저는 수료자들한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아무튼 그 정도로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졸업하고 그냥 적당히 학사 딸 수 있는 거 따세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그것보다 더 문제는 내가 개발이 잘 맞을까. 이게 팀노바 결과만 보면 되게 괜찮고 저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믿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마음의 준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준비가 안 돼서 사실 그 초반에 포기하시는 분들 꽤 돼요. 예를 들어서 팀노바 8명이 딱 들어오면 한 클래스에
극초반에 나가시는 분이 1명에서 2명 정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8주 전에 나가시는 분들 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다 듣고 나면은 보통 한 5명, 아니면 같이 5명 정도 남고 8명에서 기초 다 듣고 16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응용 1단계 가면은 그 중에서 또 1명에서 또 2명 사이가 나가고, 보통 졸업까지 가는 케이스가 8명 중에서 한 3명.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5명이 나갔잖아요. 이 중에서 사실 뭐 금전적인 문제 뭐 보통 한두 명 있고, 한 2명 정도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나가고, 보통 이제 이 3명이 이제 힘들어서 나가거나 뭐 코드가 안 맞아서 나가는 건데, 보통 극초반에 나갈 확률이 이 2명 정도니까 나머지 1명 정도가 이렇게 하면 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1명 정도가 이제 좀 뭔가 코드가 좀 안 맞아서, 또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나가는 케이스니까, 사실상 팀노바에서 나가는 금전적인 문제 빼고 좀 안 맞아 나가는 친구들 빼고는 이 두 사람 거의 이제 이게 난 좀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상 팀노바에서 안 맞거나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냥 깔끔하게 나가서 이쪽 안 하고 딴 쪽 하면 좀 멋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팀노바 하고 싶다, 다른 교육기관 좀 다녀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알아보긴 했는데 팀노바 같은 스타일이 없더라 라고 하시면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는 받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만약에 테스트로 팀노바를 선택하는 건 정말 최악인 경우예요. 팀노바 시작하면은 저희가 알려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면서도 와, 이거 알려주면 얘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하우적인 거 되게 많고,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제가 말하는 거의 극히 일부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무슨 개발할 때도 개발 쪽에서도 잘 나가는 편이었고, 돈도 많이 버는 편이었고, 열심히도 살았고, 저는 아침에 뭐 해 뜨면서 이렇게 퇴근한 적 꽤 많아요. 진짜 그 이후에도 열심히 살았고, 이제 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보통 물어보면은 거리낌 없이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연봉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상황 판단에서 이게 베스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개발자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만한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다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죠. 조금씩 그러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내용들이 굉장히 괜찮아서 다시 오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개발이 맞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사실 팀노바 라이트 같은 거를 그냥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던지, 아니면은 온라인 강의도 뭐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그 온라인 강의는 테스트 하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거나, 그런 걸로 먼저 테스트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국비지원 무료 교육들 많잖아요. 그래서 무료 교육 같은 거를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무료 강의 같은 거를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고 내가 어렵긴 하지만, 물론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내가 이 분야로 정말 전문적으로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팀노바에 트라이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일 거라 생각해요. 팀노바에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 갈라,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제발 그런 분들 오지 말라고 되게 계속 하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정말 너무 전문적으로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달에 24분밖에 안 받는데, 그것보다 적게 받을 때도 있거든요. 강사 여력에 따라, 강사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막 대형 교육기관처럼 엄청 받는 것도 아니고 나름 소수정예로 받는 편인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들어온다고 막 TO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한 클래스에 책임질 수 있는 딱 맥시멈이 8명에서 10명 사이인데, 그 정도
사실 더 해도 제가 못하겠습니까? 하려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효율적인 거, 내가 한 명 한 명 다 관찰할 수 있는 숫자가 8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2월자들 뭐 한두 명씩 오고 하면은 최대 10명을 넉넉하게 잡은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팀노바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고, 이쪽 전망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선택하는 건 좀 위험하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중도 포기해도 뭐 환불해줄 것만 해주면 되고, 나름 뭐 수익은 얻었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란 게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더라고요. 27살이면 금방 이제 30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기회가 아무래도 20대 때보다는 30대 때가 이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튼 뭐 질문하신 것처럼 뭐 학력은 그렇게 문제가 크게 안 됩니다. 일단은 신입 때는 괜찮아요. 제가 신입 구직 많이 시켜봐서 그거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 실력만 있으면 그 이후에는 그냥 뭐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세요. 디지털 대학이나 방통대. 난 그것보다 일단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받는 경우는 어떤 그 각오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진지하신 분들이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쪽으로 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충분한지, 충분하고 내가 하는 게 없는지, 내가 이거에 미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굉장히 창의적인 집단이거든요, 팀노바는. 저는 굉장히 여러가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가지 이론들이나 공부들을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좀 학생들이 조금 더 창의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노바는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는 대략적으로밖에 안 적어놨는데, 굉장히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이제 크게 가르치는 카테고리는 비슷한데, 그 교육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더 매년 지날 때마다 더 좋게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적응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일단은 우리는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팀노바 팀원들은 무조건 어느 일이라도 별로 무섭지 않고 그냥 새로운 분야라도 막 하고, 그러니까 막 현주 같은 최근에 구직한 친구, 2달 동안 일한 친구 같은 경우도 루비 온 레일즈 처음 하는데 그냥 막 하잖아요. 블록체인 전문적으로 해본 적 없는 건영이 같은 경우도 그냥 막 블록체인 막 합니다, 현준이랑. 이게 그래가지고 연봉 막 쭉쭉 올라요. 근데 블록체인 쪽에 간 친구도 많아요. 인섭이도 블록체인 전문 개발자가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원래 여기서 블록체인 한 거 뭐 이더리움 토큰? 여러분들이 막 그 페이스북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이더리움 토큰을 발행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팀노바 팀원들은 제가 굳이 코칭하지 않아도 피지컬을 제가 키워놨기 때문에, 멘탈과 피지컬을 키워놔서 그런지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막 발행하고 막 모바일 지갑 만들어서 막 슝슝슝 보내고 막 그래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할게요. 어쨌든 좀 생각을 좀 깊게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배경의 친구들 많이 와요. 여기 음악하는 친구들 많이 오는데, 근데 음악하는 친구들의 보통 이제 보편적인 단점이 뭐였냐면, 얘네들이 감정이 너무 앞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기회되면 음악과 관련된 음악 팀원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팀노바가 아니더라도 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개발업계 꼭 오시게 되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메일 주세요.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